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문화관 이태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덕수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궁.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덕수궁의 진짜 이름이 경운궁입니다.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궁궐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면서 같은 해 10월 12일에 지금의 조선호텔에 위치한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곳은 경운궁으로 불리면서 고종이 순종에게 황제 위를 이양하기 전까지 대한제국의 으뜸가는 궁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재위할 당시 경운궁은 어느 정도 궁궐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됩니다. 1905년 일제에 의한 일방적인 을사늑약 체결 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1907년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그 후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일본은 순종 황제가 고종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종을 경운궁에 머물게 하고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운궁은 덕을 누리며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덕수궁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덕수궁에는 원래 많은 건물이 있었지만 일제에 의하여 많이 훼손되어 지금은 본래 덕수궁 면적의 3분의 1, 전각은 10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운궁의 정문이 대한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래는 1896년 중건할 당시 중화문 앞에 있던 인화문이 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궁궐들의 정문은 모두 화자 돌림인데 유독 덕수궁만 화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럼 왜 남쪽의 인화문을 사용하지 않고 동쪽에 위치한 대한문을 사용했을까요? 인화문은 앞쪽으로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 답답하고 정면으로 도로가 뻗어나갈 수 없자 상대적으로 교통이 원활한 대한문이 정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문은 현 위치로부터 15m 앞 플라자 호텔 위치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 내거리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태평로를 건설하였고 1970년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금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경운궁 입구에 들어서면 자그마한 돌이 있습니다. 종묘에서도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마비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마리나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경운궁은 문을 지날 때까지 마리나 가마를 타도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하마비는 정문 밖에 있었습니다. 하마비는 왕궁뿐 아니라 종묘, 서원, 성균관 등에 있으며 권위와 존경의 의미를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대소인원 개하마라고 새겨져 있으며 이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 내려서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덕수궁 밖에 세워졌던 것이지만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가 도로를 만들면서 정문 앞으로 하마비를 옮겼고 한국 정부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마비는 종묘처럼 궁 밖에 있어야 합니다. 금천교는 궁궐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짓는 돌다리로서 모든 궁궐의 정문을 들어서면 반드시 금천교가 있으며 그 아래로 명당수가 흐릅니다. 이는 왕과 신하 모두 허튼 생각을 버리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나란 일을 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삼도라 부르며 가운데 부분은 특히 어도라 하여 오직 임금만이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삼도는 예전에 중화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운궁 가운데 있는 건물인 중화전은 공식적인 행사를 하던 곳이라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중화전 앞마당을 조정이라 부릅니다. 나라의 공식 행사를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조정 마당에는 돌을 얇고 네모나게 다듬은 박석이 깔려 있는데 표면을 약간 거칠게 마무리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빛이 반사되어도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국왕의 길로 가마를 탄 채 정전에 오르게 되는 덕수궁 복도에는 다른 궁궐처럼 공황이 아닌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오름에 따라 중국처럼 밥도에 공황 대신 황제의 상징인 용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 중화전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궁궐과 달리 황색, 즉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데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경운궁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황제의 색인 황색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보신 답도나 중화전 천장에 공황이 아닌 용을 사용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곳은 덕수궁에서 왕의 침실로 사용되었고 고종 황제께서도 여기서 머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고종 황제의 아들 순종 황제께서도 이곳에서 가끔 머무르셨습니다. 함령전은 고종의 침전입니다. 침전이란 일상생활하는 곳으로서 모든 것이 평안하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방을 동온돌, 서쪽에 있는 방을 서온돌이라 하는데 서온돌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이후로 고종께서는 황후를 맞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904년 대화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함령전 온돌은 새로이 수리하고 이를 말리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지핀 불이 과열되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제에 의한 계획된 방화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1919년 1월 21일 고종께서 승하하신 곳입니다. 당시 고종의 사인은 일제에 의한 독살로 알려지게 되고 고종의 승하가 계기가 되어 고종 황제의 국장일인 3월 3일 이틀 전인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4년 화재 이후 1911년 고종 황제께서 덕홍전을 지어 외빈이나 사신들을 만나던 접견실로 사용하셨습니다. 외형은 전통 한옥 건물이지만 실내 장식은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바닥은 전돌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붉은색 카페트를 깔았으며 의자와 탁자를 놓았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는데 이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관원은 고종 임금이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습니다. 이 건물은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한국과 서양 건축 양식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정관원에서 고종 황제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마시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신하들과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신하들은 작은 술잔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그것을 한 번에 마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정관원은 조용히 바라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종 황제가 차를 마시고 음악을 즐기시던 곳입니다. 또 고종 황제는 이곳에서 외교관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1900년 러시아인 사바찐에 의해서 설계된 궁궐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바찐은 이외에도 독립문과 중명전을 설계하기도 했으며 명성황후 시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서양식이지만 한국의 전통 문양을 사용한 외진주의 기둥이나 난간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동서양의 절충식 건물입니다. 외진주의 상부를 보면 주두에는 오얏꽃 문양이, 낙양의 화병에는 모란, 국화, 매화 등이 새겨져 있으며 가운데 계단은 임금님이 사용하시던 어칸으로 상단에 황룡과 청룡이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 부분과 난간에는 복을 상징하는 박쥐가 있고 둥근 원 안에는 십장생에 속하는 사슴과 소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현문은
현명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의 아름다운 홍해문으로 홍해의 윗부분에는 용과 영지를 물고 있는 학이 각각 다른 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의 문과 담장은 전도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각종 문양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을 꽃담이라고 부릅니다. 즉조당은 왕의 즉위식이 열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광해군과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해군은 창덕궁을 다 짓기 전에 아버지 선조가 서거당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인조는 반정을 성공하고 난 후에 인목대비가 있는 경운궁에 와서 즉위식을 하도록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덕수궁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유치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종은 중명당을 한때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고종은 환갑에 나아 귀여워했던 국효공주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딸과 함께 유의 등을 즐기며 지내게 했던 곳입니다. 국효공주는 귀인 양씨의 딸로 13살 때 일본으로 강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일본 대마도주의 아들과 정략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이혼당한 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76세의 나이로 창덕궁 낙선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593년 10월 선조 임금님이 피난 갔다 돌아와서 사용하신 건물로, 현재의 건물은 1904년 화재 이후 소실된 건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복원한 건물입니다. 1608년까지 선조께서 흥하하실 때까지 사용된 건물로서 후대의 왕들이 선조를 애도하고 임진왜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박한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1618년에는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를 유폐한 곳으로 대비라는 호칭을 박탈하고 서궁이라고 낮춰 불리기도 한 곳입니다. 반대로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자신이 인목대비에게 문책을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덕수궁 내 목조 건축물 중 유일한 2층 건물입니다. 돌로 지은 집이라는 뜻의 석조전은 1900년 공사를 시작해서 1909년 완공된 건물입니다. 짓자고 발의를 한 사람은 고종의 재정 고문이었던 영국 사람 브라운으로, 설계 및 내부 장식을 한 사람도 영국인입니다. 당시에 이 건물을 영국 식민식 궁전 양식 건물로 부르기도 했으며 대한제국 시대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궁궐 공사였습니다. 건축 양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원래의 의도는 반지하층은 궁녀나 내시의 대기 장소, 1층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접견실, 아련실을 두었으며 2층은 황제와 황실 가족의 침실 및 생활 공간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비록 외양도 내부도 전형적인 서양식이나 합각 부분의 오약꽃이 대한제국 시대의 건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덕수궁 탐방 어떠셨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없는 황제와 그의 가족이 이곳 덕수궁에서 겪었을 일들과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간 겪었던 고통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만나 해설을 듣고 싶으시다고요? 청소년문화단에 연락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